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한국 100대 기업. 와, 이 기업들이 작년에 우리 경제에 기여한 돈이요. 사상 처음으로 1,60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오,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1615조 원. 이게 뭐 그냥 매출액이 아니고요. 기업이 이제 협력사나 임직원, 또 정부, 주주, 채권자, 뭐 사회까지 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흘려보낸 경제적 가치를 다 합친 금액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번 돈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 전체에 이렇게 나눠준 가치의 총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CEO 스코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돈이, 이 1615조 원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와, 많다. 이걸 넘어서 그 안의 구조나 또 변화까지 한번 깊게 파헤쳐보죠. 이게 저희 오늘 목표고요. 자, 그럼 전체적인 그림부터 좀 볼까요? 작년보다도 늘었다고요? 네, 전년 대비해서 3.9%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60조 원 정도 증가한 거죠. 60조 원이요? 와. 네. 그리고 매출액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매출액도 한 6.6% 늘어서 2,122조 원이었으니까요. 기업 성장이 실제로 경제 기여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단기적인 현상만은 아닌 거죠? 장기적으로도 좀 추세가 있나요? 그렇죠. 사실 장기 추세가 더 주목할 만한데요. 2012년하고 비교하면 56% 넘게 늘었고요. 특히 최근 2년, 그러니까 팬데믹을 좀 지나면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 2년 사이에만 무려 30% 넘게 급증했어요. 2년 사이에 30%요? 와,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팬데믹 이후에 경제 회복세도 있었겠지만 디지털 전환 같은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이 성장을 좀 뒷받침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개별 기업들을 살펴볼까요? 역시 예상대로인가요? 삼성전자가 1위겠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158조 원으로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년보다도 한 7% 늘었고요. 이 금액이 전체 100대 기업 기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8%, 약 10%에 달합니다. 와, 100개 기업 중에 하나가 거의 10%를.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2위가 현대자동차 115조 원이고요. 3위가 기아 87조 원인데 네.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 현대차랑 기아 합치면 200조가 넘네요. 201조 원. 오, 그럼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44조 원 이상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 좀 생각해보면 네. 아마도 이 자동차 산업의 특성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품 협력사 네트워크가 국내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워낙 협력사가 많으니까요. 네. 그런 그룹 전체의 어떤 그 공급망 구조가 경제 기여 규모를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산업별로 기여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개별 기업만 볼 게 아니라 그룹이나 산업 구조의 차이도 봐야 한다는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그 외에 또 10위권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그 뒤로 보면 LG전자가 4위, 현대모비스 5위, GS칼텍스가 6위 이런 순서로 이어집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75곳, 그러니까 44분의 3 정도 기업은 기여액이 늘어난 거네요. 증가한 기업이 훨씬 많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증가폭이 컸던 기업은 기아였습니다. 아, 기아요? 얼마나 늘었나요? 무려 12조 7천억 원이 늘어서 증가폭 1위였는데요. 주로 그 협력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그렇군요. 그 뒤로는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각각 10조 원 이상, 10조 6천억, 10조 3천억 원씩 크게 늘었고요. 반면에 좀 줄어든 기업들도 있겠죠? 25곳 정도 되겠네요. 네, 감소폭이 가장 컸던 곳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한 7조 5천억 원 정도 줄었고요. 그 뒤를 LG화학, 삼성 SDI 등이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배터리 쪽 업황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업종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네요. 그럼 그 돈 1615조 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흘러갔는지 그 구성 비율을 좀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별로 좀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협력사였습니다. 협력사요? 얼마나 되나요? 무려 1325조 원입니다. 전체 기여액의 80%가 넘는 압도적인 비중이죠. 와, 80% 이상이 협력사 몫이군요. 네.
증가율 자체는 한 1.9%로 다른 항목에 비해선 조금 둔화되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동반 성장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죠. 네, 그 중요성은 여전하군요. 그럼 다음으로 큰 비중은 어딘가요? 임직원인가요? 맞습니다. 임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인데요. 총 20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6%나 증가했습니다. 오, 10% 넘게요? 이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인데요. 그렇죠. 고용 창출이나 또 임직원들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협력사와 임직원, 이 두 곳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군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따로 있었다고요? 아, 네, 맞아요. 바로 정부, 즉 세금 부분입니다. 세금요. 얼마나 늘었길래요? 액수 자체는 27조 원으로 다른 항목들, 예를 들어 협력사나 임직원 목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증가율이 무려 65.8%에 달했습니다. 65.8%요? 와, 정말 엄청난 증가율인데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네,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는데요. 이게 결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그만큼 크게 개선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결과 국가 재정에도 아주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세금도 많이 냈다. 이런 거네요. 그럼 다른 항목들은 어땠나요? 주주나 채권자, 사회 기부 같은 부분들은요? 네,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금도 한 9.8% 늘었고요.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 비용도 10.7% 증가했습니다. 다 늘었는데, 유일하게 사회 기부금 항목만 조금 줄었습니다. 한 3% 정도 소폭 감소했어요. 아, 기부금만 좀 줄었군요.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어떤 산업이 경제 기여를 주도했는지. 역시 IT 전기전자 쪽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상대로 IT 전기전자 업종이 370조 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힘이 크다고 봐야겠죠. 증가의 기준으로 봐도 이쪽이 18조 6천억 원 들어서 가장 컸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딘가요? 그 뒤를 이제 석유화학이 312조 원,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이 303조 원으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아, 석유화학이랑 자동차 부품도 300조 원이 넘는군요. 근데 아까 일부 업종은 좀 기여액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였죠? 네, 바로 이 석유화학하고 유통업종이었습니다. 이 두 업종은 전년 대비 기여액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업종별로도 좀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 성장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1,700조 원 돌파도 가능할 거란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동력으로는 역시 AI,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꼽히고 있어요. AI와 디지털 전환이요? 네, SAS 같은 글로벌 IT 기업 보고서를 보면 AI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필수 기술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 산업연구원 같은 곳에서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과 투자가 계속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역시 기술 중심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엔 전기차나 자율주행 기술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물론 변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요즘 좀 주춤하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성장 둔화 가능성이나 또 점점 치열해지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 같은 부분들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런 AI 같은 핵심 기술들이 단순히 특정 산업, IT나 자동차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금융, 교육, 의료,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될 거라는 점이에요. 아,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간다. 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러니까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규모를 키우는 걸 넘어서 기여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의미심장한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100대 기업이 만들어낸 1,615조 원이라는 경제 기여액. 이게 우리 명목 GDP의 거의 7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네, 그렇죠. 정말 절대적인 비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협력사 지원부터 시작해서 고용 창출, 또 세수 확보까지 우리 경제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정말 핵심적인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고 전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기술 중심의 성장이 점점 더 가속화될수록 이 100대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그 방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를 들면 예전처럼 고용, 즉 임직원에 대한 기업 비중이 계속 높을지, 아니면 그보다는 기술 투자나 혹은 협력사와의 관계 맺는 방식이 더 중요해질지,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기술 중심의 성장이 우리 경제 전체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지, 혹은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게 될지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